네, 하지만 난이도는 쉬워졌지만요. 그 선생님이 아까 잠깐 말했다시피 풀 때는 좀 어렵게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배열이 조금 달라지고, 뭐 유형도 조금 변화가 생기고, 문제 난이도의 경향도 그 맨 뒷번호의 문제는 난이도가 살짝 낮아진 반면 중간에 있는 특히 13번과 14번의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변화들 때문에 여러분이 뭐 당황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번부터 볼게요. 네, 2번은 뭐 간단한 문제죠. 뒤에는 이 극한값은 결국에 f'1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건데 f'x가 4x-1이니까요. x는 1을 대입하면 3, 즉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4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래프를 따라서 극한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의 우극한이죠. 마이너스 2고요. 1 마이너스니까 1의 좌극한이에요. 0이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1번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 장으로 가시면 네, 6번 볼게요. 네, 극대와 극소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네, 일단 fx를 미분해서 f'x를 계산을 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니까 f'-1을 계산하면 0이 나와야죠. 네, 바로 대입을 해봅시다.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니까 이거 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x는 3에서는 또 극소라고 했으니까요. 네, f'3이 0이 나와야겠네요. 마찬가지로. 그럼 3을 대입을 하면 27 더하기 6a 플러스 b라서 얘가 0이면 이항을 해주면 6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서 아래 거를 빼볼게요. 마이너스 8a가 플러스 24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b는 마이너스 3, 얘가 플러스 6이 돼서 이항을 해보면 마이너스 6, 즉 b는 마이너스 9죠. 네,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극대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뭐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1인데 뭐 이거는 뭐 똑같이 없어질 거고요. a 마이너스 b를 계산을 하면 3번 6이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네, 8번을 볼게요. 8번은 f'x를 줬으니까 얘를 적분해서 원래 함수 fx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f1x 제곱 그리고 뒤에 적분상수 c가 붙을 텐데 뒤에 f0은 4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플러스 4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야 0을 대입하면 4가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요 f1의 값을 구하면 식을 완전히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볼게요. x는 1을 대입을 하면 2 마이너스 f1 플러스 4가 되니까 요 f1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2f1이 6이 돼서 f1의 값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f1 대신에 3을 넣어서 생각을 하면 f2는 8이 16 빼기 3, 4, 12 더하기 4죠. 계산을 하면 4번 8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0번 문제를 볼게요. 네, 사전 문항이지만 차분히 계산을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해내는 게 어렵지는 않은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프의 개형을 유추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풀 때도 그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3차 함수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이 3차 함수를 식으로 설정한 다음에 대입을 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풀이인 것 같아서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식을 세워볼게요. 이 y는 fx 위에 이 점에서의 접선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네, y는 기울기가 f'-2죠. 그리고 x-x좌표 빼기 빼기이니까 플러스 2일 거고 여기다가 더하기 y좌표 f-1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요 첫 번째 접선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접선은 여기 2,3에서의 접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접선은 y는 x는 2일 때니까 f' 곱하기 x-x좌표 더하기 여기 y좌표가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3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f2가 3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뭘 알려줬냐면 문제에서 이 두 접선이 1,3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접선과 아래에 있는 접선이 모두 1,3을 지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3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3은 3f'-2 더하기 f-2. 네, 이 식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식에서는 3은 x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f'이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3이 있는데 3과 3은 지워지니까 결국에 f'2는 0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 두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풀기 전에 잠깐 선생님이 말을 했듯이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에다가 다 대입을 하면 돼요. 네, 혹시 아직 풀어보지 않았거나 네, 했으면은 한번 직접 대입을 해보시고요. 네, 선생님은 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건을 최대한 간단한 것부터 써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그리고 f'x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미분을 먼저 할게요. 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조건이 바로 f는 3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여기다가 이 대입해봅시다. 첫 번째 f는 3이라고 했으니까 8 더하기 4a 더하기 2b 플러스 c는 3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항을 해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가 돼야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한 게 네, 요 식이 좀 더 간단해 보이니까요. 이거 먼저 할게요. f'2가 0이니까요. 여기다가 2 대입해 볼게요. 조건을 먼저 쓸게요. f'2가 0이라고 하였으니 저기다가 2를 대입을 하면 f'x에다가요 12 더하기 4a 플러스 b가 0이죠. 네, 정리해주면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가 돼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좀 복잡한 조건인 요 세 번째 이 조건을 써볼게요. 네, 다 쓰기는 좀 기니까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3은 3 곱하기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을 하면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b죠. 네, 그리고 f-2는 여기 원래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죠. 네, 그럼 요것 좀 계산을 좀 해볼게요. 36 빼기 12a 더하기 3b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a를 먼저 모아볼까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8a. 그 다음 b는 3b 빼기 2b니까 더하기 p. c는 여기 하나 있죠. 더하기 c. 그리고 숫자를 계산하면 36에서 8을 빼면 더하기 24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36에서 8을 빼면 28이죠. 네. 네, 그러면 좌변에 3이 있으니까 얘를 끝까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8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을 한 게 28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식이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이렇게 세 개의 식이 있으니까 이제 연립을 해서 각각의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세 번째 식하고 첫 번째 식하고 먼저 연립을 해서 c를 소거를 해볼게요. 네. 바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c가 없어지니까요.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얻은 식과 이 두 번째 식을 다시 연립을 하면 a와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 먼저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32니까 a는 얼마가 되나요? a는 4가 되겠네요. 그럼 a에다가 4를 대입하면 4, 4, 16이니까 16을 이항을 해주면 b는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한 거를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c를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8, 4, 32 마이너스 28 더하기 c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25니까요. 네, 그러면 c는 32 그리고 28이 넘어가면은 플러스 28이 되니까 더하기 3을 해서 35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A, B, C를 다 구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고 있냐면 F0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 F0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F0이 얼마냐면 얘는 C예요. 그래서 아까 구한 35,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1번을 볼게요. 네, 공간이 필요하니까 다시 좀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그 우리가 점의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이 속도를 적분한 것을 더해주면 되죠. 네, 그런데 어떤 점이 움직인 거리, 총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네, 0부터 그 시간까지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vt 속도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를 따로따로 나눠서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의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가 언제냐, 그 시각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A가 뒤에 있고 B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Q가 앞에 있고 P가 Q를 따라가는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P와 Q의 사이가 처음으로 그 거리가 4가 될 때는 그 Q의 위치에서 P의 위치를 뺀 것이 4가 될 때라는 거죠. Q가 앞에서 먼저 출발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PQ의 위치를 각각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우리 편의상 이때를 시각이 T는 A라고 하면요, 이 P의 위치는 1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에서 0부터 A까지 그 VT가 얼마냐면 3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7이에요. 이걸 적분한 걸 더해주면 돼요. 네, 이걸 계산을 해주면 앞에 1 있고 적분한 게 T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빼기 7T니까 0부터 A까지 계산을 해주면 A세제곱 더하기 2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Q의 위치는요, Q는 8에서 출발했고요, 여기서 0부터 A까지 VT가 얼마냐면 2T 플러스 4예요. 네, 이거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T제곱 플러스 4T니까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이 Q가 앞에 있으니까요, Q에서 P의 위치를 뺀 게 4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웬만하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P의 위치에서 Q의 위치를 뺀 것이 반대로 마이너스 4이다.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볼게요. P의 위치에서 Q의 위치를 빼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되니까 A 세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A죠. 마이너스 11A 더하기 1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7. 이걸 계산을 한 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A세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1A 마이너스 3을 계산을 한 게 0이 나와야 되죠. 이 식은 어쩔 수 없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 해볼게요. 개수를 먼저 쓰면 1,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이죠. 그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 구할 수가 있는데요. 3으로 하면 조립제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A는 3이다 라고 결론을 내셔도 되고요. 네, 혹시 3보다 작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인수분해를 해보면 내려오고 올라오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면 네, 0이 나오네요. 그래서 A-3 곱하기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0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는 나오는 근이 다 0보다 작은 음수이기 때문에 네, 문제의 조건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 수가 있는 게 처음으로 4가 될 때는 언제냐, 네, 시각 T가 3이 될 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하고 있냐면 이제 0부터 3초가 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그거를 지금 거리를 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우리가 구하는 거는 0부터 3까지 P의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3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7, 얘를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절대값을 씌웠지만 결국에 0보다 큰 부분과 0보다 작은 부분을 따로따로 나눠서 이제 구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먼저 언제, 잠깐 칸을 나눠서 언제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이 0이 되냐, 속도가 0이 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임수분해가 3, 1, 7, 1 위에 플러스 아래 마이너스를 하면 네, 인수분해가 딱 되네요.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 3t 플러스 7 곱하기 t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t가 1초일 때를 경계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개를 구해야 되죠. 0부터 1까지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
이걸 적분한 거하고 그리고 1부터 3까지 요걸 적분한 거하고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네,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는 뭐 적분해서 나오는 거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그거를 플러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이거는 적분을 해놨죠. 여기죠. 네, t 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마이너스 7t인데 0부터 1까지니까 네, 망설일 거 없이 그냥 1 더하기 2 마이너스 7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4인데 이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는 이동한 거리라서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네, 이때 이동한 거리는 4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t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마이너스 7t를 1부터 3까지 적분하시면 되는데 이제 3을 먼저 대입을 해볼까요? 27 더하기 29 18 빼기 37에 21이고 뒤에 마이너스 아까 계산한 게 얼마였냐면 빼기 4였죠? 네.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얘가 6이니까 6에다가 18을 더하면은 24죠. 24에다가 플러스 4를 한 번 더 했으니까 28이네요. 네, 그래서 28과 4를 두 개를 합한 32,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은 1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서 개인적으로 13번과 14번이 가장 좀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하는 개념 자체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서 크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그 주어진 구간에서 2차 함수의 값이 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또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3번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fx라는 함수의 그 감소와 증가를 찾아봐야 되니까 일단 fx를 미분을 해서 f'x를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따로따로 위에 거를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얘가 되겠죠? 이건 언제 통하는 말이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 통하는 말이고요. 밑에 있는 식을 미분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고 이건 언제 통하는 말이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통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감소하고 여기에서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경계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바로 f'-1은 0이 나와야겠다. 네, 이 조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1에서 뭐 함수의 식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함수가 식이 바뀌는 경계는 x가 0일 때죠. 네, 그러면은 그 조건을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오른쪽에다가 잠깐 써보면 f'-1은 위의 식을 이용을 해야죠.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마이너스 b인데 얘가 0이 나와야 된다. 네, 그 말은 이항을 해주면 b가 2a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를 더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f'-1이 0이어야 되는데 그게 중근이면 안 돼요.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중근이면 x축에 접하는 게 되기 때문에 부호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도 쓸 수가 있는데요. 네, 위의 식에서 하는 말이니까 여기 있는 위의 식이요. 네,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죠. 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를 계산하는 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중근이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러면 얘를 이항을 하면 a제곱이 b보다 커야 되는 여기에 우리가 얻은 식을 대입을 하면 정리를 했을 때 a-1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a가 1이면 안 된다. 이걸 하나 더 얻을 수 있긴 한데요. 이제 문제에서 크게 중요하게 쓰이지는 않는 조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이자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두 번째 조건이죠. 이 구간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항상 증가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위의 식을 쓰는 구간에서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이 어때야 되냐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증가해야 되거든요. 함수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좀 글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 요 아래에 있는 식이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언제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왜냐면 이때만 통하는 식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이차함수의 식을 완전 제곱이 포함된 식으로 변형을 해볼게요. 그럼 x 플러스 a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이차함수는 x는 마이너스 a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를 갖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x가 마이너스 a일 때란 말이죠. 그러면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a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지금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왜 하필 0일 때를 경계로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0보다 클 때만 크거나 같을 때만 통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오른쪽 부분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은 지금 이 그래프가 통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오른쪽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 그 부분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2차 함수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최소값 있죠. 최소값 있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도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a제곱, 아까 b가 뭐라고 했냐면 b가 2a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을 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타깝게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때 a의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요. 요 2차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대전제로 이 부등식을 언제만 생각하기로 했냐면 선생님 여기 등호를 빼먹었네요. 네, 언제만 생각하기로 했냐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a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와 우리가 구한 이 부등식이 이 겹치는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작거나 같다 a보다, 그리고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A가 이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문제에 있는 조건이 모두 성립을 하는 거고요. 네, 방금 삑사리가 난 것 같은데 그 기분 탓이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했으니까 두 번째 경우는 언제겠어요? 네,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 경우 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최소일 때 x가 마이너스 a일 때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으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원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언제만 생각하는 거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파란색 여기 오른쪽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으로 칠한 오른쪽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장 작은 부분이 언제예요? 여기 x가 0일 때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x가 0일 때의 y 값이 이때가 가장 작은 최소값이에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지금 2차 함수의 식이 지금 요게 2차 함수의 식인데 여기다가 x는 0을 대입하면 뭐만 남나요? 네, 마이너스 b만 남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인데 b는 2a-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2번은 대전제를 내가 언제만 생각하기로 한 거냐면 a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을 때니까요. 이때만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전제랑 구한 답이랑 겹치는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여기 2번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a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1번이어도 이 범위에서도 주어진 조건 다 성립하고 여기 이 범위에서도 주어진 조건 다 성립하니까 이 1번과 2번을 합해서 써야겠죠. 그러면 1번과 2번 부등식을 합해서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a는 2분의 1까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b는 2a-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3a-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네, 이 범위를 계산을 하면 위에 있는 수에다가 3을 곱하고 1을 빼주면 되죠. 2분의 3 빼기 1이니까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고 했으니까 그 뺀 값을 계산을 하면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2 바로 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15번으로 갈게요. 네, 원래 그 15번이 보통 그 수열의 값을 주고 뭐 앞항이나 뒤항을 추론해내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고 그 3차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네, 일단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gx의 극한 값이 x가 3일 때 함수 값이랑 다르죠. 빼기 1한 거랑 같으니까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랑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에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gx는 일단 x는 3에서 그 불연속이 돼야 돼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gx의 구성을 보아하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분모인 fx가 x는 3에서 0이다. 즉 f3은 0이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f3이 0이 아니면 다 연속함수, 연속함수,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gx도 연속함수가 돼서 이 파란색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f3은 0이다. 이거 왜 그래요? 네, gx가 x는 3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러면 따라서 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분자도 0으로 가서 0분의 0 꼴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x가 3일 때라고 했으니까 x에 3을 대입을 하면 f6 곱하기 f3 플러스 1을 계산을 하면은 얘가 분자거든요.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 f3이 0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통째로 1이니까 f6도 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얘는 왜 그랬냐면 얘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네, 이 조건을 가지고 fx의 식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를 보는 게 좋으니까 여기 16번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x-3 곱하기 x-6 곱하기 무언가, 네, 뭐 x-a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래야 3넣어도 0 나오고 6 넣어도 0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gx는 x-3, x-6, x-a 분의 fx 플러스 3이니까 3식을 다 더해야 돼요. x, x-3, x 플러스 3 마이너스 a이고, 그리고 뒤에는 다시 x-3, x-6, x-a에 플러스 1을 한 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파란색 조건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다가 x가 3으로 갈 때 극한을 걸면 값이 g3은 3이라고 했으니까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약분할 거 다 약분을 하고 x는 3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3, 3 빼기 a, 그리고 3 곱하기 6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이건 뭐 통째로 3을 넣기 때문에 이게 통째로 0이에요. 그럼 1만 남으니까 뭐 곱 하나 많으니까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2라는 얘기죠. 그럼 3과 마이너스 3이 약분이 되니까 그럼 또 알 수가 있는 게 6 마이너스 a는 요 분모를 통째로 곱한 마이너스 2 곱하기 3 빼기 a, 즉 마이너스 6 플러스 2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숫자를 좌변으로 보내고 a를 우변으로 보내면 3a가 12라서 a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a 대신에 우리 4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F5를 구하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G5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G5는 5를 대입하면 F5분의 F8 그리고 F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5 한번 대입해 볼게요. 네, F5는 5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리고 F8은 5 곱하기 2 곱하기 8에서 4 빼면 얼마죠? 네, 4죠. 네, 이거 계산을 하면 네, 40이네요.
그러면 다 대입을 해보면 F5는 마이너스 2였고 그리고 40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을 해주면 20, 즉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뭐 예전 15번에서 수열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계산 열심히 했던 거랑 비교하면은 좀 확실히 15번의 난이도가 내려간 것 같아요. 물론 비슷한 유형이 앞에도 있긴 한데 그 수열 경우의 수 나눠가지고 그 값을 유추하는 그 유형이요.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약화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네, 다음으로는 여기 18번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뭐 간단하게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fx를 미분하라는 거죠. 네, 먼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a죠. 네, 그런데 f'1이 2 곱하기 얼마인가요? a 플러스 4 그리고 2 곱하기 a 플러스 2 얘가 32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양변을 2로 먼저 약분을 다 하면 16이고 a가 2개, 4, 2, 6이죠. 그쵸? 얘가 16이니까 2a가 10이라서 네, a는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19번인데요. 네, 그 19번은 바로 식으로 구하기가 어려우면은 그 그림을 통해서 이 대략적인 모양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 3차 함수는 그 x제곱으로 딱 묶어주면은 3x-7이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원점에서 이렇게 접하고요. 그리고 요 3분의 7에서 다시 0이 되는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부분이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찾아야 될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되냐. 일단 원점부터 적분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찾아야겠죠. 그럼 3x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과 같으니까 3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 0이죠. 3x제곱으로 묶으면 x-2가 0이니까 여기 교점은 2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0부터 2까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위의 곡선의 식에서 아래의 곡선의 식을 빼주면 되겠죠. 네, 그거를 조금 계산을 해서 예쁘게 쓰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뺐으니까 더하기 6x 제곱. 네, 요거를 적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분의 식이 이게 얼마냐? 그 마이너스 4분의 3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0부터 2까지죠. 네, 그러면은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은 16이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2, 8에 16이죠. 두 개를 더하면 4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22번을 볼게요. 네. 22번도 마찬가지로 그 예전에 나왔던 22번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네,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아요. 뭐, 이 조건이 어떤 의미고, 이 조건으로 인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추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이번 22번 문제는 뭐 fx와 gx의 식을 이제 미지수를 이용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다가 대입만 하면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요 조건부터, 가 조건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일단 왼쪽에 있는 이 21번의 공간을 좀 뺏어가지고 쓰겠습니다. 가에서 일단 알 수가 있는 게 뭐냐. 구간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먼저 그 적분의 윗끝과 아랫끝을 맞추면 0이 된다. 두 개가 같으면 0이잖아요.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x는 1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f1 마이너스 3이니까요. 네, f1은 3이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변을 미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미분을 하면은 좌변은 fx가 될 거고, 그리고 우변은 곱의 미분법을 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 그쵸?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러면 fx와 fx는 없어지니까 정리를 해주면 f'x는 4가 되겠네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함수 fx는요 4x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야 미분하면 4가 나오죠. 근데 x는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fx의 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나 조건을 봐야 되는데 요 나 조건에서는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결과가 3차잖아요. 근데 fx는 지금 1차란 말이죠.
그리고 라지 fx는 이거의 부정적분이니까 이건 2차일 거예요. 왼쪽을 한글로 썼으니까 오른쪽도 한글로 쓸게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구한 함수가 8x 세제곱, 즉 3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네, gx, 라지 gx가 2차이고 스몰 gx가 1차가 되어야 1차와 2차식을 곱해서 3차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나에서 알 수 있는 게 일단 그 라지 gx는 2차 함수, 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에 있는 식의 모양을 보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어떤 게 보이냐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 딱 그 모양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사실 좌변이 그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를 미분한 곱의 미분을 이용해서 미분한 그 결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양변을 좀 적분을 하면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는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이거 적분하면 되니까요. 이거 적분하면 잠시만요. 왜 적분이 안 되지? 아, 네. 2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 이 식에다가 라지 fx와 라지 gx에 관한 그 식을 대입을 해서 abc 미지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여기서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 부정적분으로 fx 곱하기 gx로 바꾼 다음에 유출을 해도 라지 gx가 2차 함수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우리는 유출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미지수를 이용해서 한번 써봅시다. 라지 fx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4x-1을 적분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적분상수 모르니까 c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라지 gx랑 곱해야죠. 네. 뭐 그런데 딱 봐도 지금 최고차항이 2x 4제곱이 돼야 되고 gx는 2차여야 되니까 gx는 일단 x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bx 더하기 c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네, 그 얘가 오른쪽에 있는 2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대문자 c가 나와야 될 거고요. 네, 그러면은 뭐 먼저 x 세제곱항을 계산을 해볼게요. x 세제곱항을 비교를 해볼게요. x 세제곱은 언제 나오냐? 얘랑 곱하면 나올 것 같아요. 2b x 세제곱. 그리고 또 언제 나올까요? x랑 이렇게 곱하면 나오겠죠? 마이너스 x 세제곱. 네, 더 나올 구멍은 없네요. 네, 그랬더니 얘가 x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그 말은 b가 1이어야 2x 세제곱에서 x 세제곱을 뺀 그냥 x 세제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머지 문자까지 다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문제에서 요 스몰 gx를 적분하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스몰 gx는 뭐냐면 요거 미분하면 돼요. 2ax 플러스 b거든요. 그런데 a는 얼마였냐? a가 네, 1이었죠. 그냥 x제곱이니까. 네, 그리고 b도 1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2x 플러스 1만 적분하면 되지 나머지 문자들을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요. 0부터 3까지가 아니고 1부터 3까지네요. 1부터 3까지 2x 플러스 1을 적분을 하면 되니까 네, x세제곱 더하기 x 1부터 3까지라서요. 그러면 27 더하기 3 빼기 1 빼기 1이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1부터 3까지 2x 플러스 1을 적분하면 되는데 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가 1부터 3까지니까 9 더하기 3 빼기 1 빼기 1이죠. 네, 계산을 해주면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수학 2 과목에 속하는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계속 지난번 킬러보다 쉽다라고는 말을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유형도 많이 달라졌고 배치도 많이 달라진 상태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주변에서 이렇게 좀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심리적으로는 문제는 조금 나름대로 쉬울 수가 있어도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이 문제를 모두 실수 없이 완벽히 풀기에는 조금 여러모로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지만 이제 6월과 9월에서 작년에 비해서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고 뭐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조정이 되고 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틀린 문제랑 몰랐던 개념 같은 거 복습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11월에 있을 수능에서는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9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를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은 이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우선 삼각부등식이죠.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인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죠? 네,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삼각함수와 포함된 부등식은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0에서 2파이 사이니까 우리가 그리는 것도 0에서 2파이 사이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인 x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 그래프가 y 꼴 사인 x 그래프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y 꼴 코사인 x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에서 2파이 사이까지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그죠? 이 만나는 교점이 좌표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7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7분의 파이가 어느 정도냐? 대략적으로 얘가 한 7분의 파이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즉 여기 이 높이가, 이만큼의 높이가 사인 7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y는 사인 7분의 파이를 그려보면 이게 사인 7분의 파이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어디 있느냐? 코사인 x 그래프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때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사인 7분의 파이와 y 이꼴 코사인 x 그래프가 y 이꼴 사인 7분의 파이와 y 이꼴 코사인 x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죠. 여기 점의 좌표가 이 모든 x 값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이게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되겠죠. 삼각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요만큼 길이하고요, 요만큼 길이하고 같죠? 맞나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4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는 알파 빼기 4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를 풀이하면 알파는 14분의 5파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요만큼의 길이하고요, 그래프상 요만큼의 길이하고도 같아야 됩니다. 조금 그림이 조금은 예쁘지 않은데 이 그림 실제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이거를 식으로 쓰면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빼기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요거를 풀었으면 베타는 2파이 빼기 알파가 되고, 우리 알파를 구했죠? 알파가 14분의 5파이이기 때문에 얘가 14분의 28파이에서 5파이를 빼니까 14분의 23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알파 베타를 우리가 다 구했죠. 구하고자 하는 답이 베타 빼기 알파가 14분의 23파이에서 14분의 5파이를 빼게 되니까 14분의 18파이, 다시 따지면요 7분의 9파이.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B는 자연수고요. 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될 때, 그리고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인데요.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묻습니다. 조건은 뭐냐? 집합 fx가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즉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들의 모임인데요. 이거의 원소 중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우선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fx 그래프를 간단히 좀 그려보면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선은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그리면요. AB는 자연수입니다. B가 자연수고, B가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는 몰라요. y = B라는 그런 식이 될 테고요.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마이너스 8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뭐 이런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x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보다 클 때니까 마이너스 8이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고 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식이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세제곱 플러스 8이니까 음수죠. 8보다 커질 수는 없겠네요. 8이 대충 여기 있다고 치면 y가 8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수치를 넣어보면 될 텐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3을 넣으면 3,7 정도가 되겠네요. 8이 한 1, 6, 4니까 3. 얘가 대략적으로 잡겠습니다. 3,7이고요.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4,5겠죠. 4가 한 요정도? 대충 4,5. 0을 넣으면 8 빼기 3의 세제곱이니까 8 빼기 27분의 1, 뭐 이런 건데, 거의 뭐 여기는 뽕 뚫려 있다고 치고 열려 있는 거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런 지수함수의 모양을 지나고 지난다고 쳐야 돼요. 모양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죠. 그러면 우선 이 친구는 우리가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는 ab의 값에 따라서 fx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좀 어렵고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먼저 집중하냐면 x가 마이너스 8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 x가
마이너스 8에서만 보는 거예요. K가 3일 때를 한번 봅시다. K가 3일 때 이거의 원소 중 정수인 것의 개수가, 다시 말하면 이거의 원소 중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가 나와야 되죠. K가 3이면 그렇죠? 3,7 여기가 3이었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사실 함수값이 아니고 구멍 뚫려 있어요. 열린 겁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열려 있다. 3,7인데 7은 가져요. 그 다음에 7은 가지는데 뭐 3보다 더 작은 값들에 대해서 8이 가져지진 않죠. 그렇죠? 그러면 fx가 취하는 값은 정수값 7만 가져요. 맞나요?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4보다 작을 때이니까 3일 땐 정확하게 7인데 뭐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3보다 크고, 그쵸? 4보다 작을 때,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다. 뭐 요럴 때도 있겠죠. 네. 최대한 4에 가까워졌을 때를 한번 볼게요. 사실 보면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는 아니고, 뭐 어떤 값이 있는데 이거의 값이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x 값이 알파, 6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맞나요? 마이너스 3에 알파 빼기 세제곱 플러스 8이 6이 되는 알파 값이 있을 겁니다. 이 알파는 3과 4 사이겠죠. 그러면 얘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의 원소들은 4보다 조금 작으면 함수값은 5는 안 되겠죠. fx는 정수값 뭘 가지죠? 6, 7을 갖습니다. 그쵸? 일단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8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함수값이 fx 함수값이 정수가 6, 7을 가져요. 요때는 이것만 봤을 때는 어쨌든 8보다 작거나 같을 때도 여기에 다 포함되잖아요. 그쵸? 이 말은 요걸로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가 마이너스 8에서 fx는 여기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함수값이 6과 7 아닌 정수값을 가지면 뭐 k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는 fx가 가질 수 있는 정수값은 6, 7 말고도 더 있으니까 정수의 원소의 개수가 2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fx는 이걸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값 6과 7 이외의 다른 값을 가지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생각해 보냐면 6과 7 위에 다른 거 가지면 안 되는데, 여기를 보면 k가 3일 때도 사실은 3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들에 대한 함수값들의 정수의 원소의 개수 항상 2개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k가 3일 때 fx는 정수값 7만 가져요. 여기서 7만 가져. 여기서 7만 가지는데 정수값이 2개가 돼야 되죠. 근데 요것 때문에 fx는 여기에서 정수값 6, 7 위에 다른 값을 가지면 안 된다 라는 조건 때문에
7 말고도 여기서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fx는 정수값 6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간단하게 썼는데 사실 이렇게 쓴 게 이거라는 걸 이 집합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 녀석은 뭐 k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에도 다 포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과연 6, 7을 모두 가져도 되느냐라는 문제에 생각할 수 있어요. 정수값 6, 7 이외에 다른 값을 가지면 안 되고 정수값 6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6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6, 7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인데 만약에 얘가 x가 마이너스 8에서 그죠? 정수값 6, 7을 모두 다 가진다고 하면 사실 fx가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8의 원소 중 정수인 게 몇 개가 돼요? 그것의 개수가 2개가 되겠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8에서 6, 7이라는 걸 다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딴 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6, 7 이에 다른 값을 가지면 안 되고 6은 꼭 가져 있어야 되니까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6만 가지거나 6, 7 다 가지거나. 근데 6, 7을 다 가지면 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집합의 원소 중 정수인 개수가 2개 되니까 이게 2개가 되게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는 게 모든 수 k가 마이너스 8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알았어요? 그렇고 이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8 이거의 원소 중에서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어디에? 조건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소 중 정수는 6분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이게 키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a, b 값을 추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 b도 자연수예요. 그러면 얘는 거의 b에 가까이 가지면 b는 아니니까요. b가 6이면은 정수가 6이 될 수가 없겠죠. b가 4면은 5도 밑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b가 5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6밖에 없으면은 여기 최대값 자체가 얘가 5고 최대값 자체가 5보다 작아야 돼요. 7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이게 최대값인데 다시 말하면 그 얘가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6보다 뭐가 f-8이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얘를 식으로 쓰면 6보다 2에 x 플러스 a 플러스 b였으니까 근데 얘가 5였죠. 이렇게 되고요. 얘를 정리하면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제곱이 2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얘는 2의 0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2의 1제곱이고요. 우리가 어떤 걸 얻냐? 0보다 뭐가?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1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a는 8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죠. 근데 a는 자연수죠. a는 자연수이므로 a는 8이죠. 우리가 a가 8, b가 5를 구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 A 플러스 B는 8 더하기 5 13 얘가 답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마치겠습니다. 네, 21번 문항 풀이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요, A의 7항이 13의 배수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SK의 값이 644일 때 A2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우리가 유의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A7이 13의 배수다 라는 게 또 다른 조건일 것 같죠. 두 번째 조건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SK의 합이 644다. 얘가 세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우선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요, 등차수열의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그리고 등차수열 AN의 공차를 D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모든 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A와 D는 자연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식을 먼저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러려면 SK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SK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SN부터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SN은 등차수열 합공식이죠.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걸 풀어주면요, 뭐 이렇게 이하고 약분하면 an 플러스 2분의 nn-1d. 그래서 얘를 잘 정리를 하면 n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2분의 d의 n의 제곱 여기 있죠. 이거 먼저 정리하고 플러스 이제 a 빼기 2분의 d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sk의 값을 구하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sn이라서 n에 관한 식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dk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2분의 d n이고요. k죠. k고요. 이게 k가 1부터 걸리는 거니까 나머지는 그냥 숫자니까요. 2분의 d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2분의 d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2분의 d에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공식 쓰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더하기 a 빼기 2분의 d에 2분의 nn 플러스 1 공식을 써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이고요. 2가 남고 약분되고 5가 남고, 그러니까 우선 2, 7, 5, 70이죠. 70D 플러스 28이죠. 그럼 28 여기다 28을 곱해주니까 A 빼기 14D니까요. 계산을 하면 56D 플러스 28A. 다시 말하면 A부터 쓰는 게 좀 익숙해서 28A 플러스 56D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냐면 28A 더하기 56D가 얼마? 644를 얻었습니다. 우선 644가 7의 배수죠. 네, 644가 7, 9, 63 630 더하기 14니까 7의 배수고요. 이걸 28로 다 나눠지네요. 644가 4의 배수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다 나눠보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 a 플러스 2d가 23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28로 양변 나눠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이제
A7이 13의 배수라는 걸 써야 되는데 A7이 13의 배수다라는 건 그냥 A7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6D 얘가 13의 배수인데 우리는 A 플러스 2D 값밖에 아직 모르죠. A 플러스 2D 플러스 4D라고 바꾸면 23 플러스 4D 라는 거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D 값을 알아야 정확하게 A7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D를 AD가 자연수 여기서 A는 확실히 자연수가 맞는데 D는 0인 A는 자연수, D는 0인 정수라고 엄밀하게 말해야 되겠네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면 뭐 첫째 항이 자연수면서 공차가 0인 경우도 해당되니까요. 우선 이제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거인 정수겠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쪽을 보시면 A 플러스 2D는 1 플러스 2D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D 23이고요. 얘를 풀어주면 1 플러스 2D가 23보다 작거나 같고 2D가 22보다 작거나 같고 얘를 풀어주면 D가 11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있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아서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고 D가 1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정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23 플러스 4D가 A7의 값인데요. 얘를 보면 그러면 일단 4D의 범위가 11부터 양변 4를 곱해주면 되니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다가 양변 23을 더해주면 23 플러스 4D는 4D는 44가 되겠죠. 11의 4배니까요. 23 플러스 4D는 44에 23을 더하면 67 23보다 크거나 같고 67보다 작거나 같죠. 얘가 A7입니다. 근데 H는 13의 배수라고 했는데 2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67보다 작은 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D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죠. 그래서 A7이 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D가 0일 때 23 D가 1일 때 27 이런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D가 2일 때 31 35 39 이렇게 계속 가다가 63 67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서 13의 배수를 살펴보면요 13의 배수는 39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3 더하기 4D가 39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4D는 16 따라서 D를 4를 얻고요. 다시 D4를 어디다가 대입시켜 주느냐 라고 하면 우리가 구했던 A 플러스 2D가 23이라는 걸 대입을 해주면요 A는 15를 얻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살펴보면 A2의 값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A2의 값은 A 플러스 D가 되겠죠. 15 플러스 4이고 19 그래서 답이 19고요